이게 또 재래시장에서 상습적으로 소매치기 하던 70대 여자 노인이 검거가 됐는데 정가가 18범이랍니다. 네, 정가가 18범인데 이 사실 최근에 이분이 10회 차례에서 248만 원. 근데 추석 명절이 이제 얼마 두지 않고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할머니가 사실상 28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31살 때 처음 도둑질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사건이 일반 단순 절도 사건이라고 여겨지겠지만 사실 이 할머니의 사연이 참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실 7세 때 가출했는데 가출한 이유가 친아버지가 그 4번의 재혼을 하면서 새어머니에게 상당히 시달려가지고 결국은 보육원에서 소아마비도 7세 때까지 생활을 하고 소아마비로 태어나신 분인데 결국 31세 때 첫 도둑질을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그 시발 택시를 운전하는 남편과 결혼했다가 또 남편이 그 시발 택시라고 하면 시청자 좀 이해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네, 알고 그 있습니다. 세발 택시라고도 하고 시발 택시라고도 하는데 그 당시 네 분은 시발 택시가 뭔지는 압니다. 그 자동차 미군 부품을 조립을 해서 택시로 찝차형 네 그렇습니다. 찝차형 근데 그 남편이 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서 결국은 집창촌의 그 호객군 행위도 하다가 이제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한 소매치기를 계속하면서 결국 73세가 되시도록 이런 그 도둑 행위를 하시다가 다시 또 구속이 됐는데 73세 고령인 분이 절도로 또 다시 구속이 됐지만 그 이면의 상황은 너무 가슴 아픈 인생 역정 드라마가 보인 것 같습니다. 여 변호사님, 이런 거는 그러니까 18범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건 어떻게 판결의 고려 대상이 되나요? 고려 대상이 법에 아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습절도 또는 이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상습성이 인정되게. 이거는 18범이면. 아니, 근데 그 기구한 삶이라든지. 기구한 것은 뭐, 기구한 대로더라도, 기구하다고 전부 다 이렇게 범행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범행수법을 지금 판사들이 가장 나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소매치기입니다. 사기가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소매치기가 더 나빠요? 아니요. 경제범죄에서는 사기 이런 게 있는 거고 그건 저희들이 경제범죄구나. 절도 이런 거는 경제범죄는 아닙니다. 물론 돈을 훔치니까 경제범죄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 사기나 뭐 이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르군요. 사기, 횡령, 배임을 경제범죄의 한 카테고리로 보고요. 이 절도, 강도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배웠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재산범죄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절도는 이거는 어떤 절도. 재산범죄는 아까 말씀드린 사기, 횡령, 배임. 그다음 절도, 강도 이쪽은 재물 강취, 재물 절취 이래서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불우하다 하더라도 오히려 식당에서 어렵게 일하면서 생활하는 분이 더 많지 이렇게 자기가 불우하다는 걸 내세워서 절도를 하는 분은 소수입니다. 극히 소수입니다. 이게 잡혔으니까 지금 문제되는데 지금 백 팀장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구한 사연 이거는 사연은 사연이로돼 이 사람의 지금 18범이면요. 이건 상습범 중에서 가장 큰 상습범이 하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면서 한 3년 정도 아마 징역을 받을 것 같습니다. 28년간의 그 수용 생활을 했는데요. 지금 명절을 앞두고 시장 바구니에 지갑 두지 마시고요. 항상 호주머니에 두시고 혼잡한 시장 명절 도시는 구매하시기 그러니까 바랍니다. 이런 할머니는 경찰다운 마무리 멘트.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의 이런 누추한 행색을 범죄에 이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오면 누가 주의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명절에 이 도둑도 많이 는다고 하는데 우리 철저한 대비책을 좀 세워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